그게 뭐 어쨌든 안 좋은 운이라고 봐야 안 되겠어요. 자, 오늘 이제 지장간 우리 하다가 그만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 지장간이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고 나니 그것도 이제 이해가 돼야 될 시점이 있는데, 자연적으로 그게 이제 원활하게 그냥 이 글자면 자연적으로 그 안에 있는 어떤 글자가 지장간이라는 어떤 흐름이 기억이 나고, 우리가 괴 같은 걸로 그죠? 온도나 한난 조습에 대한 형태를 와닿기도 하고, 이놈이 누구를 죽이고 있다라든가 이런 형태가 그냥 하나의 어떤 느낌으로 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항상 디지털적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자르지는 말라고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에서 좀 잘 나가는 사주를 보시는 사람들마다 한다는 이야기는 전부 다 지난 3년 보고 향후 3년을 보고, 예, 항상 만세력 형태를 기운을 보면서 이렇게 가라고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는데 있지, 그게 하나로 그냥 탁탁탁 잘라져 있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지장간에 더 녹아 있는 거고, 그게 괴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자꾸 만세력을 본다든가, 그러니까 컴퓨터 자꾸 이렇게 휴대폰 앱을 자꾸 보다 보면 자연적으로 자꾸 디지털화가 돼요. 자꾸 잘라져요. 뭐 이번 달이 어떠냐, 뭐 어떠냐 이런 개념인데, 그게 아니라 사주 기운은 계속 이렇게 변화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을 자꾸 받으시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시험운이라든가 이제 대학 시험 같은 거죠. 이런 합격운 같은 거에 있어서 한 번씩 제가 생각해 보면 항상 어떤 형태가 있냐 그러면 올해가 운의 형태라기보다, 왜냐하면 합격이란 보통 시험이 올해의 운, 수능은 그렇지만 정시의 형태로 해서 합격운이 가는 게 내년의 기운까지 거의 흘러간단 말이죠. 네, 내년 기운이 흘러가는데, 그 올해라는 형태가 기운으로 또 이야기하자면 동지등도의 형태에서는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형태, 굉장히 혼란스러운 한 거죠. 네, 이런 시기에 딱 걸쳐져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대학 시험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항상 매년 느끼는 거지만 결과에 있어서 내년의 기운이 기본적으로 얘한테 굉장히 좋게 영향을 미치는 해다 이러면 대부분 긍정적으로 잘 합격을 하는 것 같아요. 예, 합격을 하는 형태고, 이게 만약 삼각형을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의 형태가 매우 높아요. 예, 이거는 매년 느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올해 것 갖고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작년, 올해, 내년 이렇게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직장 생활을 했다 그러면 전체적인 대운의 형태의 계절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업을 했다 했을 때, 장사를 했다 했을 때 지난 뭐 2, 3년, 3, 4년 뭐 이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참고해서 이렇게 가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합격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올해의 운이다 해가지고 무조건 갑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비견이다, 급제다 이래가지고 뭐 비견운이다, 급제운이다, 급제운이니까 탈락한다, 뭐 정관운이니까 합격이다, 뭐 정인운이니까 합격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 그냥 좀 걸쳐있는 이런 형태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전체적으로 좀 잘 맞는 형태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희한한 게,
그게 한 번씩 이제 우리가 대선이 있다든가 이럴 때 항상 이제 대통령 사주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게 용신론에 대한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들이 희한하게 대부분 보면은 용신에 거의 맞춰 있다든가 용신이 이제 지나가는 찰나에 많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왜? 근데 또 희한하게 또 국정을 운영하면 또 완전히 하고 나면 또 완전히 깨구리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좀 항상 좀 그래요. 그 이런 거 가지고도 막 많이 논의는 하는데 뭐 관상을 본다든가 풍수하는 사람은 풍수 입장에서 자기 선대를 막 보죠. 막 보고 관상하는 사람 관상을 보면서 목소리까지 이렇게 듣는 사람 듣고 명리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명리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명리는 좀 취약한 게 아시다시피 정확한 지가 태어난 생년월일시가 사실은 부족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거 갖고 대학원 뭐 과정 석사 박사 과정 있을 때 맨날 그런 논의를 많이 하고 했었거든요. 네. 선생님 그러면은 뭐 대학 합격만 봤을 네. 때 네. 얘가 뭐 20살부터는 조금 꺾인다. 근데 뭐 17, 8까지는 괜찮다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차라리 검정고시를 치고 대학 예. 시험 따로 해서 그때 예. 나이가 될 때 대학을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큰 틀에서 만약에 그냥 사주적으로 이 친구를 이렇게 큰 흐름을 봤을 때 두 가지잖아요. 재물을 볼 놈인지 그러니까 관을 볼 놈인지에 대한 형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물을 볼 친구다 라고 이야기하자면 재물은 뭐냐면 재성이니까 재가 발달되려면 식재가 발달돼야 됩니다. 식재가 발달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관을 극하거든요. 그 다음에 재는 인을 극한단 말이죠. 그러면 재인을 극한단 말이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공부가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공부의 형태가 기본적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얘하고 얘도 발달됐다 그러면 얘가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재물을 바라보는데도 공부를 하는 애가 있고 또 안 하는 애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적인 운에 가지고 지금 이야기한 대로 지가 전혀 공부에 취미가 없다라든가 이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오히려 기술성이 더 발달됐다는 애들은 오히려 실업계를 가라죠. 실업계를 오히려 가가지고 그쪽에서 오히려 두각을 나타내는 게 훨씬 더 좋다는 방향을 잡아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애 같은 경우 실업계 가서 오히려 지가 더 발복하는 게 더 많거든. 예. 그냥 지가 공부해갖고 어디 삼성은 못 가는데 실업계가 기술직으로 오히려 삼성에 가는 유형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제 얘의 문제가 어떤지를 사주사에서 잘 풀이해가지고 해결 방향을 뭔가 약을 한번 찾아보는 거지. 올해 운에 정인 정관 들어왔을 때 운의 흐름이 하락세이면 합격운이 낮을 수도 있나요? 그렇죠. 운의 흐름이라는 게 그렇죠. 봐서 정인 정관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인이랑 정관이라는 건 어쨌든 나한테는 길신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길신인데 길신의 형태인데 내가 운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내 사주 팔자에 길흉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패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되게 웃긴 게요. 내가 정인 정관운이 형태가 길이라서 내가 성공을 했어요. 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성을 했는데 흉이 될 수도 있죠. 이해됩니까? 내가 공부를 안 했는데 이상하게 올해 수능이 대박이 나서 내가 성공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스카이를 갔어. 성공이지. 그런데 이게 길로 가면 좋은 쪽의 방향인 거고 만약에 흉이야. 성이 성공을 했는데 흉이야. 그러면 갔는데 와 도저히 이 새끼들 레벨이 너무 높아가지고
내가 적응을 못 해가지고 도저히 이 학교 이 과에는 내가 도저히 패배자로밖에 안 남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지 입장에서 이러면 안 좋은 거죠. 안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성공을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공을 못 하고 지가 원하는 형태 스카이를 못 가고 그 밑에 그룹에 갔어요. 갔는데 지가 이제 용머리가 된 거죠. 용머리가 돼가지고 자신감이 더 붙어가지고 더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우리가 웃기지만 서울대학교에서 삼성에서 인원 모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서 10명이나 뽑아요. 10명. 근데 서울대학교 지하 가시면 50등밖에 안 돼요. 만약에 밑에 그죠? 하위권에 있는데 여기서 2명을 땡기는 걸로 돼 있어요. 지가 여기 갔는데 뱃머리가 내가 1, 2등을 하고 있었어요. 삼성 가죠. 되게 웃깁니다. 그래서 무조건이지 않습니까? 성공했다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길이다라고 볼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사주 팔자에 맞는 그러니까 어떤 학교 내한테 맞는 그릇 뭐 이런 것까지 참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성 씨 질문은 이게 왔을 때에 기본적으로 무조건 합격하냐? 일단 길신이죠. 길신의 형태인데 기본적으로 나한테 사주가 안 좋은 형태가 된다 이러면 정인도 나한테 안 좋을 수도 있죠. 예. 정관도 나한테 안 좋을 수가 있고요.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성패, 길흉과 성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봤어요. 자, 내가 아파트 분양을 받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받을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파트 분양을 성공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 길이 있고 흉으로 나뉘겠죠. 길과 흉으로 나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아파트 분양 당첨됐거든. 야 죽이죠. 그래서 야 피 5천만 원 딱 붙어. 야 길이 돈 생겼어. 흉 갑자기 경기가 떨어졌어.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은행에 이자만 지금 막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야 이게 탁 했는데 패했는데 길입니다. 안 됐어. 경기 안 좋아졌어. 다행이다. 그죠? 패했는데 집값 너무 올라. 난 도움도 못 받고 흉한 거죠. 난 계속 분양도 안 돼. 이해됩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는 여기다라고 한번 생각해봐도 됩니다. 나한테 귀신이 성하냐 패하냐의 형태로 한번 가져가 보시고, 근데 여기까지 봐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올해 될까 안 될까의 문제가 아니라 됐을 때 얘한테 좋을 수 있다, 나쁠 수 있다라고도 돼야 되죠. 사실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명리학적으로 이 사람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죠. 만약에 분양은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기운인데 선생님 지금 완전 은행에서 그 대출을 다 땡겨야 되지 않나요? 근데 운에서는 지금 돈이 되게 짜칩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가졌을 때 선생님 지금 재물적으로 훨씬 더 부담이 많이 될 수 있는 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이해됐죠? 그럼 한 단계 더 갔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패와 길흉의 형태를 다 가져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기본적으로 내가 합격을 했는데 내년을 두고 봤는데 얘가 매우 안 좋은 거야. 학교에 막 반하고 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애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를 보고 만약에 이 시기를 그냥 군대를 가라 해버린다든가 기운을 좀 바꿔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은 앞을 여기까지는 최대한 바라볼 수 있는 형태가 사실상 돼야 되죠. 그래야 그 사람이 잘 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번씩 보면 그냥 뭐 제가 잘한다 안 잘한다의 개념보다도 한 번씩 지나보니까 원장님 이야기가 너무 맞아서 그렇게 해서 다시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한 1, 2년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쭉 지나보니까 결국 이 원장님 했던 이야기들이 그게 맞게끔 돌아가는구나 해서 이제 이분이 그냥 오늘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무조건 길신이라고 무조건 좋은 거, 흉신이라고 나쁜 거 이 개념이 아닙니다. 저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앞전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 여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전 남편하고는 이혼을 하고 딸을 하나 키우고 있었고요. 병원에서 그냥 자기가 일을 잘하고 있었거든요. 돈도 아파트 두 개 있었어요. 아파트 두 개도 장만 해놓고 그냥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보러 왔어요. 보러 왔는데 내년에 남자가 들어오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들어온다는 건 성공이죠. 남자친구가 들어온다는 건 성공인데 그 들어오는 게 흉으로 보일 때 흉으로 보일 때는 이 사람한테 남자 들어올 수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크게 그냥 친구로 지내지 인연을 크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동기를 만났는데 좀 깊이 가버리는 거죠. 깊이 가버리는데 알다시피 이 친구가 완전히 좀 또라이 같은 성향이라 가지고 막 마약도 하고 해가지고 폭행하고 완전히 막 죽인다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그래서 도망 다니고요. 그때부터 이제 완전 인생이 막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네 딸도 죽인다 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 돼버리면 완전 인생이 완전 만남으로서 완전 꼬여가지고 그냥 패해버리는 거예요. 완전 흉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찾아줘야 됩니다. 네가 올해 이 건물을 상가를 매입해야 하는데 그게 좋으냐 안 좋으냐에 대한 걸 길흉에 대한 문제로 잡아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자, 일단 근데 네. 이사할 때는 그 왜 명의자 그걸로 왜 한다 했잖아요. 예. 근데 가족이 다 이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4-5명이.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안에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게 막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게?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봐요. 내가 이사를 하는데 내가 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집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형태냐면 이 집을 소유해야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소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고 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사주를 분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재물의 형태가 훨씬 안정적인 사람의 명의로 가는 게 사실 좋겠죠. 네, 첫 번째는. 근데 이게 과거에는 아시다시피 여자들은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집에 남자, 아버지죠. 아버지 아니면 장남이었죠. 네, 장남. 그래서 얘의 기운으로 왜냐하면 그 시대는 당연히 자기 이름이니까. 그래서 대주의 사주에서의 문서운이 어떠냐를 보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형태였다면 지금은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고 그래서 원래 내 매매를 할 때 이왕이면 이 형태가 좋은 쪽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좋은 쪽이 만약에 선택이 된다면 그 사람의 운으로 보는 게 맞고 만약에 두 분 다 찝찝하다 하면 그냥 공동명의가 더 맞는 것 같고 그랬을 때 두 사람 명의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의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냥 그 환경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행적으로 뭐 동쪽이 좋냐, 서쪽이 좋냐, 북쪽이 좋냐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오히려 이 친구한테는 오히려 풍수에 대한 부분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는 여기가 실권을 쥐고 있었지 않습니까? 무조건 대주가. 그래서 대주가 물이 필요하다 이러면 무조건 집에 어항나나라 했던 겁니다. 왜냐면 이 대주가 잘 돼야 이게 잘 되니까. 전체가 잘 되니까. 근데 지금은 거의 개인화죠. 개인화가 되어 있으니까 각각이 오행의 기운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방해 형태를 지한테 맞게끔 꾸며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적응 개념에서. 그래서 이사할 때에 애들까지 다 보는 게 아니고 애들에 대한 부분은 그냥 그 사주의 기운을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명의로서 좋냐 안 좋냐 내 명운이 있냐 없냐 뭐 이왕이면 좋은 사람을 내세우는 게 좋다. 이렇게 가는 게 답이라고 보죠. 예. 왠지 뭐 이쪽 갔는데 애가 이사 오고 나서 희한해졌다 뭐 이런 거.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럴 그런 수 생각이 있죠. 나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애가 왜 그렇게 왔냐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주에 딱 봤는데 얘가 친구에 대한 형태가 되게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지 입장에서는 얘 친구가 없으면 힘이 엄청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 만약에 부모님이 판단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애하고 이렇게 떨어짐으로써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기운에 눌려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책상의 방향이나 침대 방향을 한번 옮겨본다든가 아니면 방을 살짝 그죠? 다른 방으로 바꿔본다든가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냥 아파트를 하면 이 아파트 자체가 옛날로 하면 담이거든요. 담이니까 여기 안에 기분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돌고 있는 형태를 기본적으로 안에서 바꿔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지한테 좋은 그죠? 그림이나 색깔이나 이런 것들로 한번 바꿔볼 수도 있고요. 그런 노력들을 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요렇게 전체적으로 이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참고하면 되게 좋아요. 결국 다 연관이 있는 풍수 이런 거는 다 예, 연관이. 결국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지는 풍수지 않습니까? 그죠? 지지는 이렇게 좌우묘유, 자축, 인묘, 진사오 해가 여기 풍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방향에 갑이다 이러면 내가 어느 방향에 가야 힘이 있고 어느 방향에 가면 힘이 없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운 덩어리가 어느 방향에 있을 때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인지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풍수하고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조금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제 오늘 이제 지장간인데.